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동두천시 연천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소성규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는 각 당의 후보를 모시고 정책과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유권자들께서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4월 15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동두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딜라이브 우리 케이블 TV와 LG 헬로비전 나라방송에서 동시에 중계됩니다. 지금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후보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후보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좌석은 사전 추첨에 의해 정해진 좌석 순으로 앉아 계십니다. 제 우측에 앉아 계신 후보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서동욱 후보입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성원 후보입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후보자 토론회의 진행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에 이어 사회자의 공통 질문과 답변,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보충 질문 및 답변, 후보자 주도권 토론, 마지막으로 후보자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됩니다.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자들의 발언 시간입니다. 후보자들 간의 질문 시간은 1분이며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은 2분, 후보자 공약 발표는 2분이며 후보자별 보충 질문은 1분, 이에 대한 답변은 2분입니다. 후보자 주도권 토론은 각 후보당 8분이며 질문과 답변은 최대 1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은 2분입니다. 토론 진행의 공정성을 위해 발언 시간이 엄격히 제한될 예정이오니 후보자들은 발언 시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추첨에 따라 현재 시청자가 보이시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서동욱 후보,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성원 후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발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별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서동욱 후보부터 시작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서동욱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미국과 유럽 등은 점점 심각한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심각한 단계이기는 하나 그나마 조정이나 예방 통제 등에서 다른 나라보다는 모범적인 국가라고 칭송을 받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이 충심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 연천 유권자 여러분, 동두천 연천 지역은 접경지역이면서 수도권에 속해 있어서 이중의 규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는 이러한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관철시킬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저 서동욱이 하겠습니다. 집권당의 일원으로서 지역 발전에 해가 되는 불필요한 규제는 즉각 철폐하고 어쩔 수 없는 규제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겠습니다. 외교관 경험을 바탕으로 미군 공여지 반환을 조속히 실천하겠습니다. 지식재산 전문가로서 우리 지역을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대기업 유치를 통해서 행복한 동두천과 연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서동욱에게 우리 동두천 연천, 연천 동두천의 발전을 위해 저희 경험과 역량을 남김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성원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두천, 연천 동두천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기호 2번 김성원입니다. 요즘 얼마나 어렵고 힘드십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그 고통은 정말 저도 함께 느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봉사하고 헌신하시며 또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 전에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는 저를 단순하게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신 것이 아니라 제 가슴속에 큰 훈장을 2개 주셨습니다. 하나는 우리 당의 지역구 최연소 국회의원이라는 훈장이고 또 2번째는 63개 모든 투표소에서 1등으로 뽑아주셨습니다. 저는 그 훈장을 가슴에 품고 그 어느 국회의원보다도 더 악착같이 열심히 일해올 수 있었습니다. 당 대변인을 맡으며 우리 지역을 알리며 그리고 초선으로서는 좀 드물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년 연속 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 지역에 8천억 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하는 등 그 다른 어느 국회의원보다도 더 열심히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민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해본 경험과 또 실력이 갖추어진 능력 있는 젊은 일꾼 김성원을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성과로 반드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자인 제가 후보자 2분께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경기도 북부와 남부의 격차 완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북부와 남부의 격차가 아주 심합니다. 미군 부대 및 전방 부대 등 안보 시설로 인한 지역 토지 활용도 저하와 광역버스 및 수도권 전철 미도입으로 인한 불편한 교통 등이 그 원인입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경기 북부와 남부의 격차를 완화시킬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2분 주어져 있습니다. 김성원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그 격차의 원인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북부의 경우 면적은 경기도 전체 면적의 한 42%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인구는 약 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쪽이 남부 쪽에 비해서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과도한 이 중첩 규제로 인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이 방해가 받고 있고 또 도시 인프라 부족, 도로나 철도 이런 것들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원인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정의, 평등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헌신한 지역 또 희생을 한 지역에 대해서는 더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지 되는 것이 가장 큰 평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 방안으로서는요, 우선 큰 틀로는 경기 북도는 분도가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경기도 인천시, 그 다음에 경상남도 울산시였을 때와 지금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 이때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 도시에 맞게끔 특성화를 시켜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도를 통하고 특히 우리 동두천과 연천 지역의 도로나 철도 이런 것들을 도시 인프라를 더 크게 우리가 만듦으로써
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동욱 후보에게 답변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경기 북쪽 지방은 경기도이기는 하나 경기도가 아닌 지역입니다. 현재 우리 연천 동두천 지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접경지지원특별법, 국토기본법에 연관이 되어서 뭐 하나 일을 할래도 허가가 나질 않아 할 수 없는 온갖 규제 속에 묶여 있어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수원이나 용인, 고양시 등에는 교통 인프라가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서 발전이 많이 됐지만 연천 지역이나 동두천 지역은 그런 부분이 턱없이 부족한 게 또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광객도 줄어들고 우리 지역의 인구들도 계속 유출되어서 위기 상황에 접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경지 지원 특별법에 예외 조항이 있는 것을 반드시 개정해서 우리 지역에 대기업이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역 교통망 확충과 대기업이 유치되기 위해서는 GTX 연장과 단기적으로 경기 북도의 고속도로를 반드시 착공하여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몰려들어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로 인해 소득이 올라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몰려오면 문화와 관광과 예술이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연천 지역에 임진강과 한탄강이 있고 동두천 지역에 수려한 소요산이 있습니다. 우리 두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오도록 관광과 문화 지역을 특화시켜서 우리 지역의 규제가 완화를 시키고 경기 남부 지역과 차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M4 세대를 위한 현실적인 청년 정책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20, 30대 10명 중 4명은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등을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M4 세대를 위한 현실적인 청년 정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서동욱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M4 세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들이 대학생인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할 때는 그때는 경제 성장률이 7%를 넘었기 때문에 애지간히 성실하게 살았다면 취직이 되고 일자리가 크게 걱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청년 세대들은 영어도 저희 부모 세대보다 훨씬 잘하고 여러 가지 스펙 측면에서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서류 전형에 떨어지고 창업을 해도 어렵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거 30년과는 비교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청년들에게 사기를 앙양하고 결국은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의 대계이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지역에 대기업이나 강소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일자리가 확대되고 개인의 M4 세대들이 결국은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점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부모가 부자이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주거 문제가 불안정하여 항상 포기하고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혼하는 세대에 대해서 임대주택이나 평균 주택 분양가보다 작은 정책을 추진하셨지만 제 입장에서도 우리 지역의 M4 세대의 주거 안정 대책을 위해 장기절이나 장기적인 임대주택을 확대 분양해서 우리 젊은 M4 세대인 학생들이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학교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이나 이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 학자금 대출을 저리로 하거나 이자를 국가가 충당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성원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M4 세대라는 말 자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말입니다. 우리 기치를 높이 들고 훨훨 날아야 될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이제 청년 정책 말씀드리기 전에 이 청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최우선시하는 그 가치가 이제 공정이라는 가치인데 이 공정이라는 가치 아래 또 도전하면서 미래와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좀 뒷받침해 줘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그다음에 인간관계 이것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줘야지 될 것이냐. 일자리 문제입니다. 어떤 일자리? 그냥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 청년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제가 4년 전에 동두천에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면서 이 국가산업단지 안에 대기업의 1차 벤더 또는 2차 벤더를 턴키로 입주시켜가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 연천에는 또 이러한 일자리와 함께 청년 후계농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뭐 세금 감면이나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민생경제 파탄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두 후보자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800여만 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일환인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 최근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극도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민생경제를 회복시킬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질문 사항에 대해 김성원 후보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경제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하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 격차를 줄임으로써 다 함께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방향성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가장 큰 문제는 속도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지금의 이 경제 위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구체적인 방향성입니다. 전국을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 정책을 펼쳤어야지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의도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큰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직격탄을 우리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이 가장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였었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의 그냥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원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건설 경기를 먼저 살려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 경기를 살려서 그것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즉 돈이 돌고 도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을 때 자영업자와 또 소상공인 이분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국가산업단지라든가 아니면 신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시키고 또 연천에 이제 국립현충원을 유치함으로써 이런 건설 경기 붐을 일으킴으로써 우리 지역에서만큼이라도 소상공인들과 또 자영업자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서동욱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상공인 문제, 자영업자 문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유통 구조도 절단이 되고 해외와의 수출 수입 무역도 단절되고 있는 것이 아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장기적이나 중기적, 단기적으로 해결 방안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따지고 볼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해서 저리 대출이나 한시적으로 무이자 대출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엊그제 50조의 비상금융체제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동의하고 앞으로 더욱더 확대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요. 자체 경쟁력이나 생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통구조가 구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이분들에 대한 자기 영역에 따른 평생 교육이 선행되어야 자생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내만이 아닌 경제구조를 전환해서 해외 네트워크가 확대되어야만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도 있고 경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민주화를 이룩함으로써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암만 기술이 좋아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그런 분들의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더욱더 목을 조이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경제 민주화, 그중에서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횡포를 반드시 못하도록 해서 우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반드시 일어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후보자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동두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각 후보자별 2분 내에 공약을 발표한 후 상대 후보자가 질문하고 답변, 연이어 보충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한 질문은 1분이며 답변은 2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서동욱 후보부터 2분 이내로 공약을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의 공약은 대표적인 공약 4개와 동두천 연천 지역에 지역별 공약 10개씩 해서 24개의 공약이 있습니다. 물론 공약이라는 것은 100개를 만들 수도 있고 200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장님들과의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약, 그중에서도 오늘 시간 관계상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은 규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규제를 풀지 않는 한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온갖 규제로 묶인 접경지 지원 특별법을 반드시 개정하여 연천 지역에 대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동두천 지역에는 미군 공여지에 대기업이 올 수 있고 또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GTX나 아니면 경기도 북도 쪽에 남북 고속도로를 조기에 착공하여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연천 DMZ 측에서는 우리 국내적으로만 해서는 시각으로 봤을 때 일자리만 창출되지, 저는 중국에서 외교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많이 보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연천 지역 DMZ 평화공원, DMZ 산업단지를 중국 자본을 우선으로 미국 자본과 국제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큰 대기업이나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군 공여지에 무조건 미군 철수해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면 무조건 철수 주장이 아니라 미국 측의 자본을 연계하여서 미군 공여지에 문화예술단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김성홍 후보께서는 서동욱 후보의 이러한 공약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공약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그런 공약이 또 실현됨으로써 또 우리 주민들에게 또 더 큰 혜택이 간다고 하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군 공여지를 이제 조속 반환을 추진해가지고 세계 평화 메모리얼 센터를 건립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게 우선은 공여지 반환 절차가 이게 시간이 언제 걸릴지 모릅니다. 해가지고 공약은 사실상 좀 이제 현실 가능성이 좀 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최소한 임기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야지 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은 반환 공여지를 언제쯤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공약을 실행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김성원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서동호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네, 김 후보장님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공약도 그 시기와 절차가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미군 공여지가 여러 한반도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지만 우리 동두천, 연천 지역, 특히 동두천 지역에서는 캠프 케이시라는 곳과 호비라는 곳이 각각 400만 평씩 가장 큰 지역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소파 규정에 의해서 호비 지역의 사격장은 반환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나 호비 주변 지역의 한 380만 평에 대한 사격장을 제한 지역은 아직 결정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임기 4년 안에 그 호비 지역을 통해서 반환을 조속히 외교관계업을 통해서 조속히 반환을 촉진하고 동시에 반환을 전제로 미국 측과 협상을 해서 미국 대기업이나 문화예술단체들과 협상을 하면서 우리 미군만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다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한미동맹 메모리얼 센터라고 가칭 명명할 수도 있고요. 세계평화 메모리얼 센터라고 명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기 안에 쉽지는 않겠지만 조속 반환을 완료하고 동시에 미국 대기업 자본과 우리 대기업 자본이 콘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우리 동두천 지역의 문화, 예술, 교육단지 특히 미국 대학의 분교도 유치하는 등 해서 결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한미 간의 문화예술 교류를 확대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원 후보는 서동욱 후보의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다시 1분 이내로 보충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모든 동두천 시민들께서 빨리 기지를 반환받아서 좀 개발하고 싶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우리가 반환을 받아야지 되는데 반환받은 이후에 서동 후보님께서는 그 캠프호비 425만 평의 그 캠프호비 지역에 대해서 문화예술 교육단지 이쪽으로 이렇게 좀 하시겠다 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그 캠프 호비 지역에 대해서는 국내 대기업 자본을 유치를 해가지고요. 그쪽에 우리 수려한 산세를 이용한 복합 리조트를 좀 건설을 하고 이 문화예술 이쪽은 우리 시민들과 함께 호흡을 해야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시가지나 그 주변에다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서동욱 후보는 김성원 후보의 이러한 보충 질문에 대해서 2분 이내로 답변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합 리조트 이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캠프 케이시와 호비 지역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데 교통 상황으로 봤을 때는 평화로와 인접한 캠프 케이시가 반환을 받았을 때 우리가 활용하기는 훨씬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호비 분야가 반환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지역의 복합 리조트도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홍콩 지역의 산세가 높은 곳에도 산 꼭대기까지 문화예술 단지가 있고 교육단지가 있고 홍콩에 가면 대학들이 다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면적이 적어서. 그래서 저는 광암리나 턱걸이 일대를 중심축으로 만들어서 산세를 이용한 복합 리조트도 되고 학생들에 대한 기숙사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문화예술단지를 만들 때 그거를 우리나라만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미국 측의 운영권을 어느 정도 줘서 미국이 문화예술을 어떤 행사를 분기별로 유치한다든가 했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닌 특히 주한미군 공여지라는 미 이사단이 있었다는 역사적인 어떤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인이 결국 동두천이 아직 발전은 많이 못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전 세계인이 문화나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찾아오는 동두천이 된다면
코리아의 동두천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우호조약에 의해서 미국은 떠났지만 문화예술이나 교육을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고 싶어서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토론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성원 후보의 공약 발표 차례입니다. 2분 이내로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공약을 5대 분야 91개 공약, 91개 일하는 공약, 그래서 911 공약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제 국회의원 방 번호가 911호입니다. 그런 연관으로 이렇게 지어봤고요. 주요 공약과 또 경제 안보에 관한 공약, 또 복지 환경 공약, 또 교통 안전 공약, 또 문화 관광 공약, 이렇게 5대 분야로 나눠가지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공약 프로세스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91개 공약이 많다 이런 의견도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저는 이 공약을 만들 때 단순하게 지금 요번 선거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과 또 우리 시도의원들과 함께 6개월 이상 수기하면서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공약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내놨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욱 후보님과 겹치는 공약도 있습니다. GTX-C 노선을 연장을 하고 이게 우리 남북 3축으로 이루어진 고속도로를 추진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외에 우리 건설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공약과 또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다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대면해서 설명은 잘 못 드리지만은 저는 이 5대 분야 91개 공약에 대해서 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한번 찾아주셔서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서동욱 후보께서 김성원 후보의 공약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시간 1분 드립니다. 네, 좋은 공약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공약 내용 중에 그 UN 제5사무국을 DMZ 지역에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세계 평화나 남북 문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서는 획기적인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난번 4년 전에 공약도 보시면 UN 제5사무국 유치를 공약을 하셨고 이번에도 공약을 하셨던데 지난 4년 동안에 이 유치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성과나 진척된 면 그리고 지금 다시 했는데 앞으로 이걸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UN 제5사무국을 유치할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김성원 후보는 서동욱 후보의 질문에 2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UN 제5사무국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공약은 4년 전에도 제가 했었던 공약입니다. 어쨌든 UN 사무국이 지금 우리 동아시아에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우리 상황에는 가장 절실한 그런 또 평화 공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것을 그 외교적인 문제로 제가 이렇게 접근한 것은 아니고요. 좀 상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공약만 해가지고 하나 둘 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지금 이제 많은 시민사회 단체와 또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도 하고 또 추진 방안도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저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공약을 100% 다 완성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상징적인 공약 발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이 가지는 특성, 즉 우리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고 가장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우리 지역에 대한 그런 평화 또 우리 남북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것들도 공약에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유엔 제5사무국 유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적으로 좀 우리가 함께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서동욱 후보는 김성원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1분 이내 보충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엔 제5사무국 우리 지역에 유치되면은 너무나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공약은 공약이라도 어느 정도 진척 상황이 대의되기 때문에 많이 기대한 바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보충적으로 꼭 유엔 제5사무국이 아니더라도 세계 지식재산권 관련된 그 지식재산권 기구 와이포나 아니면 휴전선 근처가 천혜의 자연환경이니까 환경부와 관련된 환경단체를 같이 지역민들과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이러한 단체를 평화 컨셉에서 유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성원 후보는 서동욱 후보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2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이제 그 서동욱 후보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단순하게 유엔 제5사무국을 유치하고 유엔 평화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세계에 관심 있는 그런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저는 이게 동북아 평화에 있어 우리 남북으로 갈라진 이 상황뿐만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함께 또 다양한 방법으로 또 폭넓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선거 공약을 주제로 상호 토론을 펼쳐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이번 토론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회자는 개입하지 않고 두 분 후보자들이 토론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주도권 토론은 후보자 주도로 상호 토론하는 방식으로 각 후보자별 8분 동안 진행합니다. 한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순서에 따라 먼저 김성원 후보에게 주도권 토론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바라시는 점이 경제 좀 한번 살려봐라, 또 네거티브 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동욱 후보님과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질의도 정책적인 질의에 좀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이제 공통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경기 북부 쪽에 결국은 이제 교통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게 GTX-C 노선의 연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양주까지는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연천까지 연장을 할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그 의견 들어보고 싶고요. 또 그 의견에 대해서 저도 좀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이 발전하려면 교통 인프라 그러지만 과거에 생각지도 못했던 아직 어느 지역도 시행이 된 바가 없습니다. GTX, 도시 지하로 내려갈 때는 50m 하고 우리 지역 같은 게 지상으로 올라오는데요. 일단 수원에서 덕정까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돼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현재 동두천까지 소유산역까지는 복선 전철이 되어 있지만 연천까지는 지금 단선 전철도 시행 중에 있고 복선이라는 전제하에 복선이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내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한 대략 2028년도 정도에 양주 덕정까지 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건설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1, 2년이 또 늦어집니다. 동시에 지금 현재 동두천까지는 복선 전철이 돼 있고 배후 차량기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2년 후에 대통령 선거 공약과 시행을 해서 제가 먼저 시작하고 그 덕정까지 와 있는 거를 추가로 해서 1단계로 동두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수원과 덕정까지는 약 예산이 4조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요.
그 연천은 복선 전철이 완료되면 2단계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네. 저희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제 어떤 대통령 공약에 넣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조금 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토교통부 안에 철도망 계획이 내년 상반기 안에 결정이 됩니다. 해서 그 상반기 국가 철도망 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 연천까지 연장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동두천까지 먼저 하고 향후 연천까지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니고 이 부분은 연천까지 연장을 한 번에 시켜야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차량 정비창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덕정까지 나와 있는 덕정역 주변의 차량 기지창은 실질적으로는 거기다가 차량 기지창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쪽은 이제 양주 테크노밸리나 역세권 개발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기지창을 연천에다가 유치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GTX-C 노선을 우리가 연천까지 연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요. 그 자세한 어떤 자료들도 제가 우리 서동 후보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선 전철 노선이 안 만들어지면 GTX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대통령 공약과 연계한다는 거는 그때 시작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당선이 된다면 당장 교통부와 국회와 협력을 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추가로 하도록 추진을 할 이야기고요. 네. 그리고 원래는 이제 복선 전철이 소요산까지 가 있는데 거기는 차량 기지가 없어서 제가 동두천역으로 잡았습니다. 동두천역에는 주변에 미군의 헬기장과 기타 부대 등이 이전을 해가지고 지금 쓰레기 하치장으로 이렇게 한 몇천 평이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제가 철도청에 물어본 결과 충분히 차량 기지창을 충분하지는 않지만 만들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리고 예산 측면에서 동두천까지 연장하는 거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김 후보님처럼 결국은 궁극적인 방향과 결론은 연천까지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철도와 함께 또 중요한 것이 이제 도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저도 공약을 내세웠고 또 우리 후보님께서도 같이 공약을 내세운 게 우리가 이제 서울 은평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동두천을 거쳐서 연천까지 가는 요 이제 남북 고속도로를 우리가 건립을 해야지 우리가 도시의 생명력을 얻고 도시의 활력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부분도 어떠한 방식으로 좀 추진을 할 계획인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현재 경기 북부 지역의 남북 고속도로 추진은 아까 말씀하신 은평구서부터 해서 양주까지는 양주 지역에 정성호 의원께서 거의 확정을 짓고 시행을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7년 전부터 이거를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연천 지역이지만 전곡 지역을 지나서 연천 위쪽을 가면 이동 인구가 없어서 그렇지 4차선 도로로 마치 경부선을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연천 지역과 전곡 지역의 중간에서 양주 지역까지가 이게 연결이 안 된 것이 집가 보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더뎌질 것 같은데요. 이런 거는 우리 김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GTX뿐만 아니라 이 남북 고속도로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교통이나 물류가 혁명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대기업이나 강소기업, 해외 자본이 유치됐을 때 이것이 없으면 결국은 교통 인프라가 안 돼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충분히 이해하고요. 더불어서 보충 말씀드리면 이게 종적 측면이라면 파주, 연천, 철원, 강원도까지 가는 횡단 고속도로도 지금 파주 쪽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김 후보자와 같이 협의하면서 할 수 있고 특히 저는 제가 아직 후보자의 입장이지만 집권 여당의 구성원으로서 집권 여당이 이러한 것을 추진할 때 아무래도 더 훨씬 정책 추진의 성과가 나올 거로 생각합니다. 네. 그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1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사실 거기에 이제 순위가 우리 지금 서울에서 시작해갖고 동두천 연천으로 가는 이 순위가 21번째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중장기 계획으로 그거는 거의 좀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
내년 상반기에 이거 또 2차 계획을 설립을 하는데 그것을 순위를 11위 안에까지 우리가 끌어당겨야지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좀 맞춰졌을 때 저는 뭐 사통팔달 우리 뻥뻥 뚫리는 동두천 연천이 돼가지고 우리 그 혜택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잘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서동욱 후보께서 후보 주도권 토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동두천 지역의 크나큰 현안, 미군 공여지와 연천 지역의 DMZ 부분에 대한 많은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게 결국은 남북 교류가 확대되고 협력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권에 따라서 남북 교류 협력 분야가 순탄하게 가는 경우에도 있었고 교착되는 경우에도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동두천 연천 지역은 경원선의 길목으로서 한반도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남북 교류가 협력이 돼서 경원선이 북한까지 뚫렸을 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원산에서 시베리아를 통해서 유라시아 철도로 연결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정권 때나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한 뭐 통일대박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말은 공약으로 끝나고 진행이 안 된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로 들어선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이든지 남북과 미국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난 그런 그래도 큰 진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직까지 종전선언이 되지는 않았지만 큰 방향에서는 맞다고 보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김 후보님은 남북 교류나 유라시아 철도 아니면 러시아의 가스전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이 완성됐을 때 우리 동두천과 연천이 어떻게 발전되고 대한민국의 어떤 운명이 어떻게 바뀐 것인가에 대해서 러프하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을 확대해서 평화를 유지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그 의견을 계속 견지해 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지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연천 같은 경우 저희 한반도를 콤파스로 그려보면은 가장 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리적인 중심 말고 지금 서동욱 후보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이게 통일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 도시로 이렇게 우리가 발돋움 하려고 하면은 물류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저는 남북 교류 협력 확대를 통한 이런 평화 분위기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는 그러한 통일 대한민국의 물류 기지 중심으로서의 경제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SOC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차근차근 미래를 대비하는 입장에서 준비해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러한 남북 문제가 막연히 교류협력 확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을 가보면 나라는 국경이 다 다른데 7개 나라를 그냥 철도가 그냥 그대로 통과를 하고 철도에서 내렸을 때 비자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남북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꼭 닮을 필요는 없지만 참고할 사항으로 대만과 중국 대륙을 보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만이 한국 입장이고 중국이 북한 입장이라고 본다면 대만과 중국은 일국 양체제이기는 하나 결국 대만이나 중국 학생들이 상호 교차 유학을 할 수 있고 대만 기업이 중국에 유치하기도 하고 중국 대륙 기업이 대만에 유치하기도 하고 서로 연결고리가 돼서 중국 기업과 가장 밀접한 나라가 한국과 대만하고 일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김 후보님께서는 어떤 지리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경계선은 있지만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북한 지역에 투자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북한의 저렴한 임금을 통해서 남한 지역에 개성공단, 가칭 개성공단을 만들어서 우리의 경제화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갖고 가장 저는 좀 우선시 되어야지 되는 것이 신뢰의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치에 이제 뒤에 이제 유럽과의 이제 문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한 25차례 정도 미사일 도발을 이렇게 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자, 이런 북한 정권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을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그런 신뢰가 담보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서동욱 후보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교류 협력을 통해서 또 상호 왕래를 통해서 서로 간의 어떤 인식의 격차라든가 아니면은 생각의 격차, 또 어떤 생활 수준의 격차, 이런 것을 점점 좁혀가면서 온 국민이 원하는 것대로 평화 통일을 이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큰 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신뢰의 문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 6.25 전쟁 이후 휴전은 북한 쪽과 미국 측이 했기 때문에 결국 남북 문제는 남북 당사자가 아닌 북한과 미국의 열쇠가 주어지고 그 주변에 중국이 끼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러시아나 일본까지 끼려고 하는 게 국제관계 속성상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신뢰가 안 된다고 해서 교류협력을 중단하면 영원히 남북은 단절돼 있고 결국 30년 이후에 벌어질 인구 고령화 문제까지 연결되어서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은 같이 발전의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북한이 대포를 쏜다거나 미사일을 쏜다고 하면 상당히 불안하게 짝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서로 만나서 소통을 하고 설득을 하고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대국과 외교 협상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조율을 한다면 충분히 이 신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적인 협력이 먼저 선순환 구조로 협력이 돼야지 그 다음에 미국과 북한이 대사관 직전인 연락사무소를 평양이나 워싱턴에 설치하고 한국 기업이 북한 두만강까지 가서 건설 공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북한의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유학을 해서 결국은 언젠가는 될 통일을 대비하는 기본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드렸고요. 하여튼 신뢰의 문제 저도 반드시 그런 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도권 토론 좀 시간이 남아 있는데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냥 지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 예. 네, 두 후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토론회를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후보에게 2분씩 마무리 발언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서동욱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 연천 유권자 여러분, 연천, 동천 유권자 여러분, 동두천, 연천의 미래는 평화에 달려 있습니다. 남북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 훈풍이 불어온다면 동두천과 연천의 가치는 많이 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도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교류가 훈풍을 탔을 때는 연천 지역과 동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희망에 찬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평화가 실현되어야 외국 자본이나 외국 기업이 몰려오고 우리 대기업 자본도 우리 지역에 기업을 투자하고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고 그에 따라서 우리 동두천, 연천 주민의 소득도 올라가고 아주 선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두천, 연천 유권자 여러분. 저희 고향인 동두천, 연천은 경원선이 지나가는 핵심 축으로 한반도의 중심 지역입니다. 그러나 접경지역이라는 것과 수도권이라는 이중 규제를 받고 있어서 뭐 하나 중요한 정책을 실현할 수가 없고 모든 규제에 막혀 실제로 피해만 보고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반도 발전에 소외가 된다거나 주변 지역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척폐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동두천, 연천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성원 후보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두천, 연천 주민 여러분, 또 연천, 동두천 주민 여러분, 이번 4.15 총선에 임하는 제 선거 구호는 더 악착같이 일하겠습니다 입니다. 신발끈 바짝 조여매고 더 낮고 더 겸손한 자세로 더 뜨겁게 더 악착같이 일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저 김성원을 경험과 또 비전을 가진 인물로 키워주셨습니다. 이제 더 크게 키워주십시오. 더 크게 키워서 더 많이 일시켜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성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 우리 동두천과 연천은 통일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 도시로서 갈 수 있도록 공학박사 출신답게 설계를 하고 밑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색깔을 칠하고 건설함으로써 우리 동두천, 연천이 통일 대한민국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원이 만드는 미래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드는 우리 동두천, 연천, 연천, 동두천의 미래는 3대가 행복한 동두천, 연천, 다 함께 잘 사는 연천, 동두천입니다. 초심 그대로, 진심 그대로 최선을 다해 더 악착같이 일하겠습니다.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4월 15일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동두천시 연천군 선거구의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